재구성할 판결은 50대 남성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지난 2012년 12월 50대 남성은 제주 시내 은행을 찾았는데요.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억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며 스스로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은행 3곳을 돌며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연달아 가입했죠. 불안한 미래를 예견이라도 한 걸까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50대 남성은 제주 시내의 한 대로변 차량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시신 위에는 누군가 골판지로 덮어놓은 흔적도 있었죠. 현장에는 유서가 없었고 시신도 일부 훼손된 상태였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이 남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반전을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좀 사건을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망 전에 억대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니까 이 자리에 혼자 간 건 아니네요. 글쎄 말입니다. 2012년 12월 28일인데요. 네. 이 남성이 제주 시내 은행 3곳을 방문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그래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9억 7천만 원 정도를 이제 가입을 합니다. 근데 그 수익자가 말이죠. 50대 여성이었어요. 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같이 동행을 한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한 다음에 2012년 12월 31일인데요. 한 3일 있다가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을 합니다. 네. 그러고서는 신분증을 재발급을 요청을 해요. 근데 신분증 재발급하면은 이 엄지손가락에 지문 확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문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부가 불일치하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하겠다라고 주민센터 직원이 얘기하니까 근데 좀 언뜻 보니까 이 손가락이 좀 다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면서 혹시 손가락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왔던 그 50대 여성이 네. 화를 내면서 아픈 사람한테 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를 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주민센터 직원은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렇군요. 그렇게 두 사람이 주민센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50대 남성과 50대 여성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애틋해 보이네요. 대신 화도 내주고. 그렇습니다.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네. 여성이 이제 강원도 홍천에 이제 살고 있던 사람인데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가 지인의 소개로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사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남성의 가족이 반대를 해가지고 네. 이 반대를 무릅쓰고도 둘이가 이제 어떤 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성은 이혼 이후에 뚜렷한 어떤 직업이 없이 혼자 있던 이 남성에게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어떤 지원까지도 하는 그런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번에도 알려지기로는 겉으로 보여지기로는 연인인 남성을 만나러 제주에 왔다가 이렇게 동사무소까지 같이 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50대 여성과 함께 다니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된 거잖아요. 시신도 평범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죠. 1월 2일 날 시신이 발견되는데 차 안에서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우측에 있는 무지를 누가 절단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영화 혹시 미션 임파서블 봤습니까?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 사람의 이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 사체의 입을 떼낸 다음에 대선에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세밀하게 써야 되는데 요걸 이제 아마 그 사체의 손가락을 훼손했지만은 네. 세밀하게 못하는 바람에 아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사체가 발견됐는데 평범하지 않은 이유는 우측에 있는 무지가 없어졌더라. 누가 요거 도려낸 거죠. 지문이 없어졌더라. 지문이 이 없어진 말이군요. 우측 무지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강력 범죄가 의심되고요. 지금 이야기를 다 종합해 바로는 보험금을 노리고 이 사실 사랑하는 관계였던 50대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경찰 입장에서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때문에 이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행적에 항상 동행했던 여성 역시도 이 50대 여성이었는데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 모든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됐다는 겁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에 함께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추정됐을 그 당시에도 CCTV 화면 속에서는 여성의
모습이 그대로 네. 담겨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 범행 도구를 산 것으로 추정된 CCTV도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CCTV의 모습이 노출이 된 겁니다. 경찰이 이제 쉽게 추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제주에 있던 여성을 곧장 체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망한 50대 남성의 사망 추정 날짜도 드러나는데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27일이라면요. 분명히 남성이 그 여성과 같이 금융기관도 가고 주민센터도 가고 그게 뭐 28일과 31일이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닐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27일 날 사망한 사람이 12월 31일 날 주민센터를 왔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위장하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는 네. 죽은 사람을 제3의 인물이 죽은 사람처럼 가장을 해서 위장을 해서 주민센터도 오고 보험을 샀기 때문에 다른 조력자, 즉 3의 인물이 공범자가 생겼던 거죠. 같이 공범으로 해가지고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네, 그러면 아까 시신에서 지문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러한 행각들을 혼자 할 리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까 12월 28일 날 은행에 와가지고 생명보험 들은 사람 그리고 31일 날 주민센터 왔던 사람은 여기 28일도 살아있고 31일도 살아있었으니까 그렇죠. 27일 날 죽은 그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누군가가 27일 날 죽은 그 사람의 행세를 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 50대 여성과 이 행세를 하는 50대 남성 이 사람들이 공범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50대 남성 피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거남이 있고요. 10대 소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거남과 10대 소년과 짜고 이렇게 50대 남성, 그러니까 그동안 사귀었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겁니다. 그럼 범행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돈 때문에 이렇게 역시요. 잔혹한 범행을 네. 저질렀습니다. 일단 경찰 진술에서 여성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운영하던 고아원을 세우면서 수천만 원, 약 5,3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됐고 갚을 능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 목적의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역시 동거남 역시도 경찰 조사 결과 신축 건물을 지으려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전 모의까지 했는데요. 2012년 12월 10일, 그러니까 범행 앞서서 미리 함께 내려와서 투숙을 하면서 범행 날을 잡고 이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보통 그러면 사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살해하기 전에 먼저 보험을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살해를 하잖아요. 근데 왜 어렵게 먼저 살해를 한 후에 지문을 떼어내고 이렇게 보험금을 신청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식으로 범행을 했을까요? 원래 이제 말씀하신 네. 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수순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숨진 남성에게 처음에는 이제 고액의 그 보험에 가입을 하라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남성 자체가 이제 어떤 일정한 직업이 없으니까 네. 이것이 이제 납입금이 수백만 원에 이르니까 이 보험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서류를 요구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성이 나 머리 복잡하니까 나 보험 가입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범인들이 보험 가입 후 살해하고 난 뒤에 보험 가입으로 역순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2월 27일 날 오후 6시에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숙소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가지고 수면유도제 같은 영양제를 갖다 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잃으니까 네. 질식시켜가지고 이제 사망을 시킨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오른손에서 바로 그 지문을 떼어낸 뒤에 유기를 하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역순으로 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대담했지만 허술했습니다. 당시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민센터 직원도 조금은 이상하다, 눈치를 챌 정도였는데요. 당시 주민센터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살바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손바퀴를 이렇게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약간 밀려서 뭔가 붙인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지문 떼는 거는 성공은 했는데 그렇게 정밀하거나 치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를 많이 봤지만은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걸 좀 번따라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지문을 떼냈지만은 순간 접착제를 붙인다 하더라도 이게 세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사건을 벌인 뒤에도 은행에 가서 보험 가입할 때도 수익자를 자기로 하고 또 그리고
사망금 보험이라든지 또 앞으로 또 사망보험금에 대한 그 문의하니까는 의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폐소명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자폐소명을 못하니까는 또 거기 또 나와버렸어요. 네, 하다가 말고. 예, 가장 중요한 건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가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진도 뜨거든요. 사진도 보고 또 엄지에 붙이다 하더라도 사진을 이렇게 눈을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하는데 그게 정밀하지 않으면은 또 자꾸 오류가 나거든요. 당연히 주민센터 직원이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화냈다고 하는데 어떻든 본인들이 계획은 세웠지만은 그 계획이 좀 엉성하기도 하고 좀 황당무계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렇게 범행이 빨리 들통이 나게 된 거죠. 네,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방송을 보고 혹시나 따라하시는 분도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지문을 채취한다는 거 그거 보통 쉬운 일 아닌 거죠? 쉬운 일 정도가 아니라 네. 영화에서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실제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문을 떠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는 거의 희박한 얘기예요. 아마 교수님 계시지만은 확률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런 행동은 아예 생각들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네. 정말 이 일당을 허술해야 된다고 해야 될지 치밀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외 도피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웠다면서요. 맞습니다. 도피 네. 계획도 세웠습니다. 일단 체포는 제주에서 됐지만 네. 제주에서 체포되지 않더라면 이후 행적까지 계획을 한 건데요. 먼저 이들은 이 보험금을 타낸 이후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둘뿐만 아니라 양아들의 도주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는데요. 미국 등지에서 이 신앙생활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주하려 했던 계획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결국 네. 완전 범죄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러한 계획 때문에 결국 한 생명만 억울하게 잃게 된 건데요. 결국 재판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뻔뻔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다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궁금해지거든요. 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마 요걸 해가지고 이제 형량 줄여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안 되겠다 싶은지 이제 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서 처음에는 또 이제 사전에 계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심 공판에 가가지고는 내가 모두 다 했다. 이 양아들과 동거나 알지도 못한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전에 이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이제 봤고요. 법원에서는. 네. 그리고 끔찍하고 보험금을 노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질이 나쁘다고 봤죠. 그래서 징역 30년, 이 50대 여성 말이죠. 네. 그다음에 동거남은 징역 10년. 그리고 양아들은 미성년자였어요. 네. 그래서 장기 10년, 단기 5년 이렇게 이제 1심 판결이 났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무겁다고 항소를 했어요. 이 50대 네. 여성이 말이죠. 그렇지만 항소에서도 기각이 되고 대법원에서도 다시 징역 30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여성에게 징역 30년 제일 중하게 선고된 건 모든 것을 주도해서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 여성이 끌어들인 겁니다. 이 동거남을 갖다가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짜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죽은 사람에게 보험을 들어달라고 했었는데 아까 그 남성 말이죠. 이제 네. 그 사람도 사실 일종의 동거남이에요. 두 사람이 다 동거남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잘 들려주지 않고 또 이제 들기가 어려우니까 살해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금 동거남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들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양아들도 같이 끌어들여서 네. 범행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차라리 사형시켜달라 뭐 이렇게 호소를 네, 그렇게도 얘기를 했다는데 했습니다. 예. 네, 전혀 통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징역 30년 그 죄값을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에서 볼 법한 사건이었는데요.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엽기적인 범행을 벌였습니다. 여성과 그 일당들 지금은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